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분 소당 이야기 한자, 오늘 104강을 시작합니다. 자, 104강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은 9월 3일 목요일 아침 9시입니다. 네, 어제 저녁부터 오늘 새벽까지는 태풍 마이삭이 이 경남지방과 이 거제 지역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네, 지금은 다행스럽게 바람은 좀 잦아들고 햇살이 따사롭게 내리쬐는 아침이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의 집에도 별다른 피해가 없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배울 첫 번째 글자는 사이가 좋게 붙어있다는 친구를 뜻하는 벗붕입니다. 네, 이 글자는 조개를 주렁주렁 매달아서 조개가 이렇게 같이 붙어있는 모양인데 조개표의 모양이 다롤로 변했습니다. 자, 그런데 다롤에는 고기, 몸, 신체를 뜻하는 몸통의 뜻을 가지고 있죠. 네, 벗붕의 이야기 정리하겠습니다. 다롤이 둘, 고기, 몸, 신체를 뜻하는 몸통이 둘, 사이가 좋게 붙어있는 벗붕입니다. 다롤이 둘, 고기, 몸, 신체를 뜻하는 몸통이 둘, 사이 좋게 붙어있는 벗붕입니다. 네, 붕우유신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벗붕, 버두, 있을유, 믿을 신을 써서 친구 사이에는 믿음이 있다는 뜻으로 오륜 중의 하나입니다. 네, 붕당이라고 하는 말도 있죠. 벗붕자에 무리당을 써서 생각이나 이해나 정치적 이념을 같이 하는 그 사람들의 모임을 붕당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배울 글자는 숨길비입니다. 숨길비의 글자 이야기는 식량을 조심스럽게 숨겨둔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도둑이 들 수도 있고 또 다른 짐승들이 그것을 갉아 먹을 수가 있으니까 고대 사회에 식량이 부족했던 사이에 식량을 몰래 감춰둔다는 글자입니다. 글자 구조를 보면 벼화가 있고 반드시 필이 있죠. 자, 숨길비의 글자 이야기는 벽시나 다른 곡식 등을 도둑이나 짐승들로부터 반드시 감춰두는 숨길비입니다. 벽시나 다른 곡식 등을 도둑이나 다른 짐승들로부터 반드시 감춰두는 숨길비입니다. 숨길비가 들어간 활용어 중에는 신비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귀신 신자에 숨길비를 써서 보통의 이론과 생각, 인식을 넘어서는 일을 신비라고 합니다. 극비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다할극자에 감출비를 써서 매우 중요한 비밀을 극비라고 합니다. 네, 다음 글자는 사사사입니다. 네, 글자 구조를 보면 벼화가 있고 개인적인 것을 뜻하는 사사사가 결합되어 있죠. 자, 이것은 공동수확한 벽시를 개인별로 이렇게 나눠 가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재물, 재산을 뜻하는 글자 사사사입니다. 네, 글자 이야기 정리하겠습니다. 공동수확한 벽시를 개인적으로 사사롭게 나누는 사사사입니다. 공동수확한 벽시를 개인적으로 사사롭게 나누는 사사사입니다. 사사사가 들어간 활용어 중에는 사생활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사사사의 날생, 살화를 써서 개인의 일상적인 생활을 사생활이라고 합니다. 사심이라고 하는 말도 있어요. 사사사의 마음심을 쓰면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마음을 사심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 글자는 다칠상입니다. 먼저 글자 구조를 보겠습니다. 사람인이 있고 또 위에도 사람인 모양이 있고 그리고 빨간색 글자 아침단이 있고 말물이 있죠. 자, 네 조각의 글자입니다. 하나하나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 파란색의 사람인은 화살시에서 줄어진 그 윗부분 화살을 뜻하는 글자이고 그리고 아침단과 말물이 결합돼서 볕, 양자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햇볕을 뜻하는 볕양인데 이 아침단은 알겠죠? 태양이 땅 위에서 뜨는 아침단인데 이 말물, 지난번에 한번 나왔는데 정리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 말물 첫 번째는 덩어리를 칼로 자른다는 뜻에서 소고기의 덩어리를 뜻하는 물건, 물 할 때 쓰이고 두 번째는 깃발이라는 뜻으로 쓰여요. 이 깃발은 깃발을 내려서 가던 것을 금지하고 멈추게 한다는 금지하다 멈추는 말물이고 세 번째 햇살이 내리쬐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햇살이 내리쬐면 자던 것을 그만둔다, 멈춘다는 뜻에서 햇살 내리쬐는 뜻을 가진 말물입니다. 자, 여기서는 햇살이 내리쬐는 말물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글자 벼대양을 아침 햇살 내리쬐는 이라고 해석을 하면 가장 좋습니다. 자, 벼대양자는 아침 햇살 내리쬐는, 아침 햇살 내리쬐는. 자, 그러면 이 글자 이야기 정리하겠습니다. 땀이 뾰족한 화살이 찔려서 따가운 아침 햇살처럼 상처가 화끈거리는 다칠상입니다. 사람이 뾰족한 화살이 찔려서 따가운 아침 햇살처럼 상처가 화끈거리는 다칠상입니다. 네, 다칠상이 들어간 사자성어 중에는 중상모략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가운데 중 다칠상, 꾀모, 간략간략을 써서 터무니없는 말로 남을 헐뜯거나 남을 해치려고 속임수를 써서 일을 꾸미는 것을 중상모략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벼장에서 아침 햇살이라고 기억했는데 이 글자는
이 시울리 바꿀력하고 아주 혼동하기가 쉬워요. 자, 그래서 이것은 아침 햇살로 기억하고요. 한 획이 더 있습니다. 아침 햇살로 기억하고 이것은 태양의 햇살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나중에 이제 설명하겠죠. 자, 그래서 이 아침 햇살을 뜻하는 벼대양이 여기도 쓰였고 여기도 쓰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배울 글자 날릴 양입니다. 자, 날릴 양의 글자 구조를 보면 손수의 변형이 있고 그리고 앞서 배웠던 벼대양을 뜻하는 아침 햇살 있죠. 자, 두 손을 들어서 아침 햇살에 신을 찬양하는 날릴 양입니다. 날린다고 하는 것은 두 손을 위로 드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손을 들어서 아침 햇살 떠오를 때 신을 찬양하는 날릴 양입니다. 날릴 양이 들어간 활용어에는 찬양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도울 찬자에 날릴 양을 써서 아름다움을 기리고 착함을 나타내는 것을 찬양이라고 하고, 계양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국기 계양대 할 때 걸개자에 날릴 양을 써서 높이 거는 일을 계양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 글자는 사람의 뱃속에 있는 창자를 뜻하는 창자장입니다. 네, 창자장의 글자 구조를 보면 고기 몸 신체를 뜻하는 고기육의 변형이 있고 따로 아니라고 그랬죠. 자, 그리고 볕양이 있죠. 아침 햇살을 뜻하는 볕양. 자, 그래서 사람의 몸 속에 있는 창자는 따뜻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차가우면 배탈 나고 설사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의 몸 속에 있는 창자는 아침 햇살처럼 따사로워야 된다는 창자장입니다. 사람의 몸속에 있는 창자는 아침 햇살처럼 따사로워야 한다는 창자장입니다. 네, 창자장이 들어간 사자성어 중에는 구절양장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9구 꺾을절 양양 창자장을 써서 9번 꺾어진 양의 창자란 뜻인데, 이 말은 꼬불꼬불한 험한 길을 뜻하고 세상이 복잡해서 살아가기 어렵다는 것을 구절양장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에 배울 글자는 쉬울이 바꿀력입니다. 네, 글자 구조를 보면 태양을 뜻하는 날이 있고 그리고 말물이 있죠. 자, 여기서도 햇살 내리쬐는 이란 뜻입니다. 자, 그러면 태양의 햇살로 기억합니다. 태양의 햇살은 구름 속에 쉽게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그늘지고 햇빛 나고 그늘지고 햇빛 나고 하는 쉬울이 바꿀력입니다. 태양의 햇살은 구름 속에 쉽게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그 모습을 바꾸는 쉬울이 바꿀력입니다. 바꿀력이 들어간 활용어 중에는 무역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무역무자에 바꿀력을 써서 이곳 물건과 저곳 물건을 서로 바꾼다. 즉 팔고 사는 것을 무역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난이도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쉬울이의 뜻으로 쓰였습니다. 어려울란 쉬울이 법도들을 써서 어렵고 쉬움의 정도를 난이도라고 하죠. 우리가 시험을 칠 때 주로 이번 시험에는 난이도가 높았다, 낮았다 하고 이런 말들을 많이 씁니다. 네, 다음 글자는 서리상입니다. 글자 구조를 보면 비우가 있고 서로상이 있죠. 자, 그래서 서리는 비처럼 내리지만 서로 얼어서 엉겨 붙어 있는 것이 서리다라고 정리를 합니다. 자, 비처럼 내리지만 알갱이가 서로 얼어붙은 서리상입니다. 비처럼 내리지만 알갱이가 서로 엉겨붙은 서리상입니다. 서리상이 들어간 활용어 중에는 풍상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바람풍자에 서리상을 써서 바람과 서리라는 뜻인데 많이 겪은 세상의 어려움과 고생을 풍상이라고 합니다. 상강이라고 하는 말도 있죠. 서리상자에 내릴강을 쓰면 우리나라 24절기 가운데 18번째 절기입니다. 양력으로는 10월 24일 정도의 무렵입니다. 가을의 마지막 절기가 상강입니다. 그러면 104강에서 배웠던 글자 머릿속에 정리해 봅시다. 네, 법붕입니다. 달월 2개, 고기 몸 신체를 뜻하는 몸통 2개 사이좋게 붙어있는 법붕. 다음은 순길비입니다. 시,나 곡식 등을 도둑이나 다른 짐승으로부터 반드시 감추어두는 순길비. 다음은 개인적인 이란 뜻을 가진 사사사입니다. 공동 수확한 벽시를 개인적으로 사사롭게 나누어 가지는 사사사. 다음은 다칠상입니다. 사람이 뾰족한 화살에 찔려서 따가운 아침 햇살처럼 상처가 화끈거리는 다칠상입니다. 네, 다음은 날릴양입니다. 두 손을 들어서 아침 햇살 떠오를 때 신을 찬양하는 날릴양. 다음은 창자장입니다. 사람의 몸통 뱃속에 있는 창자가 아침 햇살처럼 따뜻해야 한다는 창자장입니다. 다음은 쉬울이 바꿀역입니다. 태양의 햇살은 구름 속에 쉽게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모습을 바꾸는 쉬울이 바꿀역입니다. 다음은 서리상입니다. 비처럼 내리지만
알갱이가 서로 엉겨붙은 서리성입니다. 네, 백사강 한자 이야기도 재밌게 잘 들으셨나요? 복습은 언제나 두세 번 꼭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과는 105강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